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주식 챔피언 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종목 고민들을 또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 지금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그런 고민들, 각종 고민들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동하기 전에 전화 주신다면 저희가 전략을 알뜰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짜 드릴 거니까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역시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전화 주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거짓된 희망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도 보람이 있도록 제가 전략을 짜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행동하기 전에 전화 주시라. 특히나 추가 매수 같은 건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화 주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전화가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 종목이 뛰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반등시 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떨어지고 있을 때 손절이 아니라 반등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보면서 역시나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요. 시장은 오늘 약간 떴습니다. 오늘 시가가 좀 많이 떴었어요. 1.2% 정도 이렇게 1% 정도를 쭉 뛰어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0.79% 정도로 이렇게 빠지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 정도 이렇게 올라왔죠. 시가는 0.6%가 떴었습니다. 그러나 장중에 1%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0.2%로 떨어지면서 음봉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라오는 종목 개수와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를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상승은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좀 더 많죠. 649대 877로 코스닥이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0.7%나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0.8% 올라온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370대 486이라는 것은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지수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속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에 쏠림 현상이다 이야기를 하죠. 종목들이 조금 이렇게 몇몇 종목들에 이렇게 쏠려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형태인데 어떤 종목들에 지금 쏠려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반도체겠죠. 반도체 쪽에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뭐 HBM이니 뭐 3D 뭐 낸드 플래시니 뭐니라면서 굉장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에 쏠림 현상의 끄트머리가 늘 말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돈에 쏠림 현상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 하면 그건 아니고요. 거의 뭐 매년 또 매 시기마다 이렇게 오게 되는 게 돈에 쏠림 현상인데 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올라가는 종목 대비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작년 7, 8월도 그랬어요. 작년 7, 8월에도 2차 전지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간다라고 했지만 지수는 올라갔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2차 전지가 조금 밀려버리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강한 조정이 들어가면서 깊게 빠져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반도체 관련주들 빼고는 잘 안 간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깊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고점이 어딘가에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고점 없는 상승이 아니라 언젠가 만나게 될 고점을 대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 시세 노름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는 그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 가지고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거기서는 사가지고 어떡할까요? 라고 전화해봤자 사실은 큰 대책을 제가 짜드리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는 보면서 대응을 하는 곳이에요. 1분 1초를 보면서 1분 1초마다 바뀌어 나가는 그 시세를 보면서 팔아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다 등등을 판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사놓고 그냥 뭐 이거 반도체가 업종이 좋다는데 어떨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기다리기가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냥 마냥 사놓고 기다릴 거면은 싸게 사놓는 게 맞는 거지 비싸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하시려거들랑 여러분들 실력이 좋다면은 사실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수익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 실력이 출중하다 하면은 반도체 관련주를 사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돈에 쏠림 현상 끝에는 하락이다. 그리고 지수 하락이 나올 때 역시나 많은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현금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년 동안 지금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현금화 타이밍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현금화 한다는 개념 자체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우리가 주식시장을 매매하다 보면은 해야 될 때와 빠져나와야 될 때가 분명 존재하거든요. 2021년부터 2023년장이 하락장이었죠. 그때 주식을 안 들고 있었다면은 물릴 이유는 없었을 거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현금화를 했다면은 물릴 일은 없었겠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전에 저는 현금화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맞췄느냐 하면요. 맞춘 게 아닙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금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락하는 장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사람들과 시청자분들은요. 365일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발 물러서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위태위태하다.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막 되어 있다가 최근에 파월 의장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내 금리 1회 정도 인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거 잘하면 금리 인하 안 되면은 이거 인하 기대감들 다 사라지겠는 걸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어제 뉴스, 오늘 뉴스로 보시게 되면 새마을금고 부실률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저축은행과 이런 새마을금고 아래쪽에 있는 은행들의 부실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금융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잘 처리되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런 거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거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현금화를 조금 해놓고 빼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나오는 것을 되게 아쉬워하고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서 늘리는 것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잘 짜자. 그걸 짜기 힘들다면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행동하기 전에 전화부터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전략을 듣고 참고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면서 오늘도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혹시 TV 소리가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지난번 상담을 받았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YMT고요. 뭐라고요? YMT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3,800원에 15%요. 13,800원에 15%요? 그 오전에 네. 한 10% 정도를 손실 좀 보고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일단, 네, 잘했습니다. 안 팔아도 되긴 했는데, 일단 잘했어요. 5%를 더 가져가야 네. 될지. 네, 더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안 팔아도 됐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반도체 관련주들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YMT 같은 경우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제조에 이용하는 소재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우상향해서 막 신고가 찍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올라오지 않았던 기업들로 돈이 들어가가지고 끌어올리는 형태들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대장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외에 반도체 관련주 또 없을까? 또 싼 거 없을까? 하면서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YMT까지도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YMT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오늘 오전에 제가 왜 팔 필요 없다고 생각했냐면 분위기 자체가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 돈이 쏠려 들어가고 있지 딴 데는 돈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요, 이 집은 지금 먹을 게 없네. 이 집은 잔치국수밖에 먹을 거 없다 하면은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딴 거 시킬까요? 잔치국수 시킬까요? 당연히 잔치국수를 시키겠지요. 다른 걸 왜 먹어요? 지금 딴 거 먹을 것도 없고 딴 거 지금 재료가 썩었는데. 그러니까 잔치국수밖에 안 하고 여기 전부 다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전부 다 잔치국수를 먹고 있으면 난 들어와가지고 저는 돈가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돈가스 말고 잔치국수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사람들은 자꾸 매수할 거 찾고 있고 뭘 사야 되나 뭘 사면 수익이 날까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게 되고 그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분위기가 죽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 분위기가 살아있는 한 얘는 주가가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인 거고 뭐 그래도 일단은 네. 매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 매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매도를 네. 하고 안 하고 차이는요 정말 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매도를 직접 실행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훌륭한 태도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지금은 남은 걸로 들고 가시고 본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본전 이상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다른 종목 반도체 날아갈 때 우상향하면서 신고가 뚫던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힘이 약한 종목에는 큰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13,800원, 14,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빠질 거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다시 떨어지게 될 때는 아마 반도체 관련 시세가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이 막 죽어가지고 얘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뭐 다시 재진입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사시거나 그냥 현금 들고 좀 기다리는 것이 그 현금을 다른 종목을 추가 매수하거나 어루만지는 걸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 관광개발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죠? 매수가랑 비중이요? 12,600원에 5%거든요. 이거 누가 살아있어요? 아니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저는 지금 롯데관광개발을 매주 한 번씩은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몇 개월째, 수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상담했냐면 작년 8월에 이게 중국 관광객 늘어난다 해갖고 급등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담할 때마다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야기를 반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왜 사는가 좀 궁금해서 이 사신 분이 갑자기 마침 전화가 왔길래 왜 사는가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건데 누가 추천했나 했네요. 일단 롯데관광개발 그냥 이상급등주라고 보시는 게 맞았습니다. 뭐 중국인 관광객들 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와 중국인 관광객 늘어나면 좀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한때 급등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딱히 뚜렷한 움직임이 없고요. 당장은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가 지금 흑자 전환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여행 알선이라든가 여행업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 못 갔던 사람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행사들이 약간 좀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일본 특수를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엔화가 싸가지고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조금 상승 메리트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관광업종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관광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국가긴 하지만 관광업이 주업인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는 관광업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국가 수입의 거의 뭐 대부분을 관광업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우상향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광업이 주 수입원이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주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성장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하면요 글쎄요가 되는 거죠. 뭐 AI를 로봇을 적용을 해가지고 뭘 할 건가? 아니면 뭐 AI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여행을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지 여행을 가는 거고 여행도 가는 사람들이 자유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관광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성장의 근거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기업인 거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관광업은 장기 투자 용도로도 사실 적합하지 않고요. 매력도가 그렇게까지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상향을 못하는 반면에 박스권이라고 하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계속 반복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12,600원이면은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는 그 반복하는 주가 변동성 안에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적당하게 그냥 아래쪽에 그냥 잡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물론 안 샀으면 좋았지만 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비중이 5%밖에 없기 때문에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은 얘의 변동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가를 이렇게 한번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까지 비중을 늘릴 건데 8,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에서 8,000원 사이 언저리쯤에서 비중을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늘리셔가지고 매수가 낮추시고 튀어 오르면 팔아내시고 다음번엔 튀어 오르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그러면 물리는 게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PSP고요. 네. 53,200원에 10%요. 네, HBM 쪽이 거의 다 가는데 얘는 왜 계속 내려가는지 궁금해서요. 비싸게 사면 그렇죠. 항상 그 주가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올라가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주식시장이 만들어지고 무지막지하게 계속 올라간 기업이 있는가 하면요, 뭐 미국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한 5개 말고는 전부 다 떨어져요. 뭐 5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하고 계속 올라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라갔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삼성 저 SDS라든지 뭐 삼성 SDS, 삼성 뭐 제약, 그 삼성 바이오와 로직스 이런 쪽이 올라갔고, 그거 말고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기업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면서 올라왔지만, 그런 대형주 중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있는 어떤 굴지의 대기업들도 LG전자만 하더라도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빠지고 있거든요. 현대차도 굴지의 대기업이지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올라간다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들, 뭐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가는데 얘는 왜 안 가져라고 생각했다면은 큰 오산인 거예요. 그냥 내가 비쌀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주가라는 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올라가니까 좋다 좋다는 거고 내려가니까 안 좋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려면 좋다 좋다 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안 좋다 안 좋다 할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뚝심이 필요하다라는 게, 남들이 안 좋다고 하지만은 나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사놓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팔아내야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네, 우리가 네. 지금 전부 다 주식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게, 남들이 좋다고 할 때 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쌀 때 사버리게 되는 거고, 그 비쌀 때 사가지고는 이제 시세 노름이라고 하죠. 시세가 왔다리 갔다 왔다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고가놀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올라가면 수익이 났네, 조금 빠지면 물렸네 이러고 있는 것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가 매매는 사실은 투자의 가치라든가 HPSP라는 하는 이 기업이 기업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좋네 안 좋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시세, 거래량, 사람들의 분위기, 눈치, 심리전을 해야 되는 곳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매수해놓고 뭐 해야 되냐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보고 호가를 보고 움직임을 보면서 파악을 해가지고 대응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되는, 눈으로 보면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굉장히 예민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자리 살 거면 전화를 하지 마라. 전화할 실력이면 이런 자리 사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누군가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물어봐야 되고 맨날 빠져가지고 무섭네 고생할 것 같으면 이런 자리에 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런 자리에 살 사람들은 그런 전화 없이 혼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네. 주가가 우상해서 올라와가지고 남들이 좋다는 거 사면은 또 물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손실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매매가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매매 그만하시고 기부하세요. 사람들한테.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게 낫지, 이런데 지금 부자들한테 돈 날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명심하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자리 돈 못 그럼. 법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자리는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야 된댔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가 중요하겠지만, 그럼 어떡할까요가 네. 대접이 안 나온다니까, 이게 대응이.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제가 잘해야 된다 했어요. 시청자님이 잘해야 된다 했어요. 제가 잘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 전략이 딱히 나오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이거 지금은 당장은 좀 더 밀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 되면 올라갈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시청자님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 되면 올라갈 종목으로 바뀌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제 팔아라고 했는데 지금 아침에 전화해갖고 다시 전화해갖고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어서 시청자님 오늘 전략만 듣고 그냥 대응 전략을 짜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단을 시청자님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략을 그냥 안 될 때 손절하고 나갈 자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저점 만들어졌던 45,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원래는 지금 사셨던 자리에서 밑으로 빠질 때 51,500원짜리가 밀리면 손들어야 되는 자리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 자리가 밀려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 자리는 45,000원짜리가 됩니다. 45,000원짜리에서는 손들하는 것이 좋고요. 하지 않고 가져간다 하면 반등은 나갈 수 있습니다, 뒤에. 하지만 그 반등 때 시청자님 매수가만큼의 어떤 만족감이 들 만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전략은 여기서 짜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스스로 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5,000원 무너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45,000원까지 안 내려가고 반등 나갈 수 있는데 반등 나가면은 아마 51,000원에서 5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는 누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까? 시청자님이 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보고 해야죠. 만약에 진짜로 이거 혼자 판단하기 힘들다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옆에 사세요. 그럼 내가 맨날 막 이야기가 해줄게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냥 이사하세요. 저희 집 옆에 집 싸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아이고 이거 제가 어제 팔았는데 지금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다 지금 잠깐만 더 봅시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이런 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45,000원 손절, 반등 시 본전 매도라고 생각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트론 바이오요. 인트론 바이오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21,300원에 35%요. 51,000? 21,300원. 21,300원에 35%요. 35%요. 잠시만요. 자, 21,000 너무 비싸게 샀네요. 그죠? 예. 처음 시작해가지고.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예. 네, 이거는 저도 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본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참 좋거든요. 저도. 예. 근데 예. 뭐 이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가진 상태로 전화를 주시게 된다면 대응 전략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 상담에서도 HP, SP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이렇게 좀 떨어지면 제가 손절해라 하거든요. 그러면 예. 손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올라가냐? 아니요, 손절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해라는 자리에서 지금은 손절하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날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건 가져가야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면 안 되는데 그때 상담한 사람 손절하고 있겠다, 아쉽다 하고 저 넘어가요. 그냥 욕먹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냥. 왜냐하면 상황 판단은 제가 하는 거지만 그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왜 제가 반등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왜 손절해라 하면 지금 시청자님처럼 오랫동안 고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는 인트론 바이오도 지금 과거에 이 21,3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손절 자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점 깰 때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 가지 손절 자리들을 여러 번 놓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나요? 오랫동안 물려서 점점 답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거든요. 인트론 바이오가 시청자님 매수할 때 영업이익이라던가 회사 분위기는요. 흑자가 나고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으니까 당연히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돈도 잘 벌고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있고 아니 괜찮은 기업인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죠? 하지만 그런 나의 환상과 나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 놓치게 되면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잖아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뭐 표적 항암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뭐 지금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한번 튀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고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들고 가라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튀어오를 때 억울하시겠지만 12,000원짜리가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은 12,000원짜리에서 손절해야 됩니다. 진작에 안 했기 때문에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각오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12,000원까지 반등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튀어오르게 되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저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에 따라서 힘에 따라 가지고
더 가져가도 되고 더 가져가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저 때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급등 나오거나 슈팅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이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8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은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은 12,000원보다 좀 더 가져갈 수 있는지 아니면 12,000원에서 아쉽지만 적당히 타협 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본전 욕구는 버리세요. 본전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번 일 통해서 성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많이 잡혀있죠. 저희가 날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러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여수로 갑니다. 여수 처음 가보는데요. 여수 스테이 더 딜라이트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여수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 만나 뵀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항으로 갈 겁니다. 일요일은 제가 포항으로 넘어가가지고요. 포항 베니키아 호텔 2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 각각 오후 1시니까 시간 차고 없으시길 바라면서 시간 맞춰서 그냥 몸만 오시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농우바이오입니다. 농우바이오 13,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지금 이제 추매하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제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이제 해도 될 것 같죠? 충분히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돈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농우바이오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식량 가격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 생각이 들지만요. 일단 지금 우리 사람들이 시장에서 뭐 농사, 농업 이런 쪽 관련주들이 대장주가 되는 거는 못 본 것 같죠. 그죠? 그런 기업들이 대장주가 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니 로봇이니 AI니 막강한 돈을 빨아당기는 청소기 같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로 지금 막 돈이 들어올 것인가 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을 잘 갖고 있다가 올라갈 때 잘 팔아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제 조카가 예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죠. BTS 방탄소년단이었던 그 시절에 완전히 일찍 때부터 연습생일 때부터 혼자만 좋아하던 그룹이었는데 갑자기 유명해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뭔가 이제 팬클럽이니 뭐 사인회니 이런 것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죠. 콘서트니 뭐니 이런 것들도요. 예전에 잘 갔대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나만 알고 있던 게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사인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비싸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기업이 비싸졌을 때 우리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런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제가 이런 투자를 할 거냐라고 하면 안 할 거죠. 왜냐하면 이런 종목보다는 더 빨리빨리 움직이고 더 끼가 있는 종목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농우바이오를 들고 있는 분이고 들고 있는 사람이 추가 매수를 고민한다면 전 적극 장려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재영 님도 아마 본업에 있으실 거예요. 본업에 좀 충실하자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일은 내팽개치고 전부 다 주식을 보고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이거 좀 잘못됐어요. 주식을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지 도구만 보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멀리 보고 본업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리게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8,000원대 지금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도 좋고 매수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8,000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를 20%까지 늘리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머물게 돼서 한 6개월 지나봤는데 또 8,000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럼 3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천천히 늘려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기다리는 만큼 비중이 커져야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 만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지금 이재영님께서 다른 종목이 없다면 저는 이 종목을 100%까지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요? 아마 만약에 이 종목이 뭔 일이 생기든 시장이 안 좋든 간에 6,000원대까지라든가 5,000원대까지 혹여나 빠지게 된다면 저는 100%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총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을 조금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매수해 놓고 빠지면 왕창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다려버리는 것이 좋은 투자다. 종목은
종목은 적을수록 돈이 많이 벌린다는 개념을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웅진 싱크빅을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2,600원에 사셨는데 웅진 싱크빅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내버려 두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2,200원이나 2,700원이나 여기서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요. 추가 매수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얘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로 따진다면은 뭐 5층 바닥과 5층 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층 천장에서 바라봤을 때 5층 바닥이 바닥처럼 보이겠지만 그 밑도 바닥이 더 있고 5층 바닥에서 5층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저기가 이제 꼭대기구나 싶지만 그 위에도 아파트가 층이 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층에서는 어차피 다 같은 5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또 바닥을 찾으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은 지금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2,2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 바닥을 찾으러 내려가게 될 텐데 그 다음 바닥 때 추가 매수 하는 게 맞겠죠. 지금은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올라갈 때 힘을 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괜찮다. 이 종목도 AI라든가 저출산 두 쪽 다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닥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온 종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56,7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다라고 하셨는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2차전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주,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사가지고 물려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에 딱 실태지 않나. 대한민국 투자자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2차전지에 너무 많이 물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응 전략이 따로 있을까 하면요. 이렇게 많이 물려있는 종목은요. 대응 전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물려있다는 말은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팔아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지금 꽉꽉 차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세력들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장, 새로운 신규주가 상장이 되는 게 아니고서는 들고 있는 사람들 거 뺏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력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56,700원 산 사람한테 지금 현재 51,100원인데 아이고 정희님 나한테 51,100원에 파시겠습니까? 하면은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56,700원에 사는 사람한테 지금 10% 20% 손실 나는데 지금 팔아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파노?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은 안 팔아요. 세력들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좋다. 그리고 분위기 괜찮다 하고 있죠. 안 좋다로 바뀔 겁니다. 안 좋다고 바뀌면서 2차전지 망했다. 야, 지금 테슬라 지금 뭐 인도가 잘 안 되고 있다. 차 많이 못 판다. 비아디도 못 판다. 2차전지 지금 적자다. 안 좋다, 안 좋다. 야, 그때 좋은 줄 알았더만 지금 잠깐 불황이다 하면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러겠죠. 아이고, 지금도 안 파실 겁니까? 56,000원짜리 지금 5만 원에 팔아야 할 때 안 팔아들면은 45,000원 됐는데요. 이거 3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 있던데 안 팔겠습니까? 하면 팝니다. 그때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게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은요. 단기적으로 손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2차전지 강하게 올라가긴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제 대장주 중에 하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대장주잖아요. 얘들이 지금 파동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데 혹여나 이 파동의 저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세력들이 개미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주가를 쭉 뺀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은 탈출하는 방법은요. 속된 말로는 털리지 말자. 매도하지 말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 반등 시 매도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빠르게 2차전지는 빠르게 본전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은 정리하는 것이 행운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7, 8월에 이거 개인 투자자들 계좌들의 무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 계좌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솔로엠 26,000원에 5%에 매입을 했는데 혹시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괜찮으면 5%를 더 매입을 할까 하고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제가 이거 더 사라면 더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제가 더 사라면 더 살 거예요? 네. 그럼 제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 돈 보내달라면 돈 보내줄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럼 뭔데 제가 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 방송을 네. 보시는 거 좋거든요. 많이 봐주세요. 네네. 많이 봐주시고 이용도 해주시고 하는 거 좋은데
네. 우리 그 뭐 한 번씩 고지 나가죠. 밑에 보면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모두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저한테 있다고. 저한테 그러죠? 있다고요. 그러면 책임을 내가 떠안기 위해서는 책임을 내가 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팔면 팔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제대로 게 알고 하는 게 맞죠. 맞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추천 이야기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시청자님들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알겠죠. 그죠? 네. 근데 매수가 선정과 매도가 선정은요. 누가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제가 그때 맞습니다. 그게 그냥 경험해야 본인이 되겠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저는 불량한 태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네. 저를 그만큼 높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겠지만 시청자님의 인생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다가 보면 무조건 사기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를 믿어주시는 건 네, 정말 네.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네. 이 기업을 더 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두들겨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이걸 팔아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두들겨보고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네, 태도는 네. 반드시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네. 솔루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고 테마가 어디 엮여 있습니까? 전자기기 부품이네. 아이고야 이것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일 수 있겠다. IoT부터 해서 ICT부터 해가지고 전자부품 만든다 하니까 야 이거 괜찮은 기업이긴 하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괜찮냐라는 것과 주가가 괜찮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업이 좋으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좋은 기업도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면 올라가는 기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업은 괜찮은데도 주가는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기업도 중요하지만 차트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차트는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파동은 이렇게 물결이 있긴 있죠. 그게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파동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내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작년 한 중순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내려가는 흐름에 속해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괜찮을까요? 다칠까요? 다치겠죠. 지금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서 생기고 있는 이 파동에 우상향하려고 하는 파동이 지금 잡으셨기 때문인데 이 우상향하는 파동이 힘에 따라 가지고 28,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안 가면 27,000원에서 빠지면서 가파른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내가 장기 투자하면서 더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막 기다리면서 많이 사야지가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비중으로 수익 내는 걸로 만족하면서 잠깐 팔았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는가 안 잡는가 보고 나중에 다시 재진입해보는 게 나을까요? 나중에 다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배우고 나니까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배우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 좀 됩니까? 제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예요. 제가 말하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사세요, 파세요 하는 거를 시청자님이 만약에 전화해서 다른 전문가였으면 제가 보기엔 더 사도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파세요라고 했겠지만 저는 가르침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고 주식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주식 멘토라고 이야기하고 주식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길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찌됐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의 박스권이거든요. 이것도 그 아래쪽에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잡으셔가지고 약수익권에 살짝 놓여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는 칼날이기 네. 때문에 더 떨어지면은 내 계좌가 다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밑으로 빠지면 26,000원이나 25,5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한다,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거고 올라오면은 28,000원에서 힘이 더 발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산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네. 판단하고 산다면은 누가 여기서 더 사라고 하면은 시청자님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난 배웠는데 저 또 거짓말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사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웃긴 자리라고 여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네. 나니까 판단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그죠? 상담 네, 방송 네, 많이 네. 보세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리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오션인데요. 네, 매수가가 29,8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5%요. 네. 딱 물리기 좋은 자리예요, 이게. 이게 우리 그 왜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 낚시 같은 거 이렇게 뭐 보셨거나 구경하셨거나 하는 거 한 번씩 들어봤죠? 뭐 TV에서 나오곤 하는 거 낚시. 물고기 낚시, 네. 그죠?
물고기들이 바늘에다가 새우를 끼거나 지렁이를 딱 끼워가지고 딱 던져 놓으면 어때요? 물어요, 안 물어요? 물죠. 물잖아요, 그죠? 물고기들이 막 수영하다가 저거 먹잇감이 나고 물어가지고 입으로 쏙 빨려 들어가면 찌가 딱 당겨지니까 낚시꾼들이 어떻게 해요? 딱 채버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참 궁금한 게 물고기가 지능이 있다면 수십만 년 전부터 낚시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계속 미끼에 걸리는 게 참 웃기지 않아요? 학습이 되었고 유전이 되었다면 그런 거 이제 좀 안 속을 때 됐지 않았나 싶은데 얘들이 지능이 진짜 떨어지구나 싶잖아요, 그죠? 물고기 보면은. 그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맨날 물려서 전화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진짜 재밌는 게 30년 전에 주식 방송을 보더라도 어디에 물려있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다가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관련 경제 지식이 우리가 한 번씩 이제 OECD 국가에서 뭐 최하위다, 꼴찌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보시죠, 그죠? 네. 대한민국의 경제 지식이 저 에티오피아보다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경제 강국이고 국방력도 좋고 경제적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막 진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지식 수준으로 따지니까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다라는 거죠.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다. 경제적인 지식은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물려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지만 이런 자리에 안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보통 이제 설거지 단계라고도 좀 부르고요. 주가가 올라오면 그냥 안 죽어요. 이런 걸 이제 영어로 친다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고양이가 갑자기 이제 사후 경직 같은 느낌으로 갑자기 팍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불러요. 그게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 보면 튀어오르고 빠지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튀어오르고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 튀어오른 자리들이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오는데 여기 급등 나올 때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종목들 물량들을 싹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좋다 하면서 튀어오를까 안 좋다고 하면서 튀어오를까요? 당연히 좋다 하면서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도 좋다고 해서 지금 이 3만 원대 거의 가깝게 사버렸는데 지금 올라오는 제일 꼭대기 사버렸죠, 그죠? 단기 급등세. 그러니까 이런 데 사가지고 물려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물고기처럼 미끼를 딱 물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있죠. 때문에 다음번에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다음번에 이러면 나는 다 지능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제발 사지 마세요. 주가가 이런 자리 안 산다는 방법은 뭐냐면 올라올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사는 겁니다. 주가는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올라올 때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주식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내려갔을 때 사야지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내려와 있을 때 사도록 하고요.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고 손절하기 너무 늦었고 그냥 들고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최근에 이제 볼티모어 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파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선 쪽이라던가 해운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고 역시나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유조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나쁘다 하다 보니까 물류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란 쪽에서 그죠? 그런 위협성들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튀어 오를 때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다음 반등을 노려보고 탈출하는 게 맞고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 조금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한 2만 원 무너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상승 나올 때 매수가를 낮출 수 있어요. 무너진다 말씀은 그러면 2만 원 무너진다는 말씀은 자, 또 이상한 이야기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2만 원 무너질 거란 말은 뭐요? 그러면은 2만 원이나 19,000원대 추가 매수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2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그 이하에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보고 하는 게 맞지 19,000원에서 2만 원대 산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거기까지 내려가면 바닥 어딘지 한번 보고 사면 안 될까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저 오늘 점심 뭐 먹을지도 모른다니까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무슨 지금 이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19,000원 올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방금 신내린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려가면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쯤에는 추가 매수를 좀 많이 왕창해서 그냥 빨리 빠져나와도 괜찮겠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셨네요. 그때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해볼만 한데 승부수 던지려면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도박하듯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려올 때까지 시청자님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하나오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난 몰라요 하고 있을래요? 아니면 좀 공부 한번 해볼래요? 공부 좀 맞습니다. 그게 해야겠네요.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네. 확신이 네. 들고 내가 아는 게 좀 많아졌을 때는 아마 승부수를 던지기가 좀 쉬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무서운 거고 알면 안 무서워요. 그래서 2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바닥을 네. 잡으면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 그때까지 공부는 네.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오션 많이 파헤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NHN이고요. NHN 몇 숟가락 비중이요? 4만 원에 10% 되거든요. 꽤 오랫동안 물려 있었네요. 네, 네. 3년 정도 3년 된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뭐 일단 그때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안타깝지만 2021년도 막 이럴 때는요 투자해갖고 돈 벌 시기가 아니었고 사실은 투자해가지고 물릴 수밖에 없는 시기여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현금화해라, 현금화 80%까지 해라, 주식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주식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욕을 좀 먹었어요. 주식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주식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어떻게 2년 동안 하냐, 앵무새냐 이야기했는데 그때 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물렸어요. 그게 시장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NHN이라는 기업이 나빠서 물리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벚꽃이라는 게 나빠요, 좋아요? 벚꽃 좋죠. 피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네. 외국인이 갑자기 한 8월 달쯤에 무더위가 막 이렇게 한창일 때 와가지고 벚꽃 여행 왔어요 하면 어때요? 무슨 날짜를 저렇게 잡았나 싶죠? 아니죠. 그냥 무슨 네. 날짜를 저렇게 잡았나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국인이 그럽니다. 에이, 벚꽃 나빠네. 앞으로 벚꽃 같은 거 보면 퇴하고 침 뱉을 거고 다 꺾어버릴 거야 하면은 벚꽃이 나쁜 겁니까? 지가 이상한 시기에 들어간 겁니까? 이상한 시기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그의 NHN 나쁜 기업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인데 왜 저기 샀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기업 절대 나쁜 기업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려있다 보니까 NHN 나빠요 하는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NHN 나쁘다 좋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시청자님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벚꽃 여행에 온 사람이 8월에 와가지고 벚꽃 못 보니까는 벚꽃 다 잘라버리고 싶다 하겠지만은 벚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시기를 잘못 잡은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NHN은 네.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시기 매수가가 참 좋은 자리죠. 이거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가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게임 사업 부분 빼고 나와가지고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회사가 뭐 광고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매출도 1조 4천억부터 2조 2천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선방하고 있는 기업이고 매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회사가 아주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굳건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려고들랑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대 여기 들고 있었으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볼 텐데 시청자님 4만 원에 들고 있었으니까 나쁜 기업처럼 느껴졌던 것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네.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10% 비중밖에 없으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를 내가 낮출 수는 있죠. 2만 5천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네.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이 만에 하나 2만 2천 원 이하로 좀 빠지거나 2만 1천 원까지 좀 가까워진다면 저는 비중을 30%까지 늘리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물려 이 추가 매수하려면 공포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괜찮은 기업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기업입니다. 수익 날 때까지는. 그래서 수익 날 때까지 네. 장기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화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1부에서 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아쉽죠. 그래서 저희가 2부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2부에서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상담해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